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코너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방담. 박지원의 무릎탁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의원님 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국민들이 5.18에 진상을 저는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예.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 대통령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또 광주 시민은 유대했고요. 아, 광주 시민을 유죄했다. 네. 어제 전 대통령이 타고 간 자동차가 에쿠스였어요. 네네. 근데 뭐 전 재산이 29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본인 명의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아직 1,000억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안 내기 때문에 예. 연희동 사저가 계속 유찰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하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자유한국당 안은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비례대표제 없애고 의원 정수 270명을 줄이자는 안입니다. 왜 이런 안 내놨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예.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꼼수다. 물론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지금 현재 다양한 계층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오히려 의석수를 330명 정도로 한 10% 늘리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이 바라는 의석수를 10% 줄여서 네네.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하는 것은 정개특위 자체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예. 완전히 반대하려고 내놓은 꼼수 작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방금 정유섭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단식을 했던 동료 의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합의를 해준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한국당에 인도주의자들이 많다고 하면은 국가를 생각해서나 여러 가지 정치를 위해서 그러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 의원하고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의원총회도 열린다고 하고요. 어떻게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의원직 총사퇴를 국회 정치권에서 자꾸 부르짖지만 예. 지금까지 실천에 옮겨진 것은 한일회담 반대할 때 정일영 의원님 등 세 분이 사퇴한 것이 전부라고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아마 한국당 그렇게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예. 하는 것은 공연불로 끝날 겁니다. 예.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이 특히 반발하는 게 이제 선거제 개혁안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히 역대 김영삼 대통령 이래 예. 모든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공수처 및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검찰 자체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예. 본래 개혁의 의지가 없는 수구보수의 한국당의 잘못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나와서 여쭙는 건데 조국 민정수석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라고 하죠. 여기에 출연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든지 청와대 의지를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특정인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그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굳이 이제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신 거군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법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의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발언이 혹시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했겠지만은 예. 그러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예. 그런 발언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각 관련해서요. 이제 민주당이 이 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친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의 일환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평가를 SNS에 맨 20분 예. 개각 발표 후 20분 후에 바로 올렸습니다마는 친문 색채는 이번에 완전히 배제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들어간 박영선, 진영 두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친문 세력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 관료 이번 개각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개각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당을 떠나서 내각에 들어감으로써 민주당 자체의 친문 체제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입니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세력들이 많으니 당에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지만은 친문 체제 강화를 했다고 해서 내년 총선이 꼭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국민의당이 탄생한 배경에도 사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과 비문 간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문제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대통령 후보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3세력으로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반론 세력들이 그러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할지 어떨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미미한 뉘앙스가 민주당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을 좀 내신 것 같아요.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뭐 선거나 골프나 비슷합니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 거지. 어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 즉 데드크로스가 넘었잖아요. 데드크로스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6.8%포인트 차밖에 안 나고 지금 사실 이번에 경남에서 두 곳의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상당히 이 총선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해서 네. 어떻게 됐든 뭐 컨벤션 효과는 어쩌건 지금 현재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등 북미 정상회담 후유증 이런 것으로 볼 때 결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거듭 골프 선거 얘기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집니다. 아하. 겸손해야 합니다.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진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무릎탁도사의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지역 나올 것이냐. 뭐 지금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지역구였던 성동을 혹은 서울 종로, 뭐 중구, 호남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릎탁도사께서는 어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과 퇴임 후에 한 번도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임종석 전 실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청구를 해준다고 하면은 선거구는 비록 언론에서 일망정 이것저것에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것을 분명히 선택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종석 의원은 그 무게로 봐서 종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요? 언론의 보도 보면은. 그러나 본래의 자기 선거구를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로가 거론되고 있지만 성동 을로 가라. 그리고 여러 군데 얘기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고향이 전남 장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등판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호남 민심으로 봤을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서울에서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가 호남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자꾸 여기저기 거론되면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래의 선거구를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대담에서 천안함 사과를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오이사 제재를 푸는 게 옳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오늘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의 개인 철학도 중요하지만 학자로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장관으로서의 국가적 업무를 다루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의 결격 사유까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자격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부적절한 발언까지는 아니고 학자적 소신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개인 소신보다는 전체 국가를 생각하면서 업무 처리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 역시 무릎탁도사답게 막힘없이 술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지원의 무릎탁도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